자,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업이죠. 5월 13일 수요일 생활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길고 긴 1단원의 이론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2단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되는 것들을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원한 것은 아니지만 뭐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죠.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회적이고 그리고 유한하며 고유한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존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고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현세의 업이 다음 생의 내세의 보답으로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게 현세의 업이에요. 일단 태어났지만 원했든 원치 않았든 태어나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을 중시하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신경 써서 못하겠느냐. 일단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유교의 관점이에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좋은 삶을 살자. 자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 성향으로서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고 후손을 남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관점들을 보자면 결국 우리는 태어났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게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2단원으로 넘어와서 이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본격적인 내용은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쌤이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할 텐데 여러분이 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별도 자료는 올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인공 임신 중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습니까? 작년에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맞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낙태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예요.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허용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이 모자보건법을 찾아보면은 낙태가 허용되는 한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8쪽에 자, 수술 허용의 한계 첫 번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낙태가 허용됩니다. 두 번째, 전염성 질환. 이 아이가 되게 심각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낙태가 또 허용이 돼요. 세 번째,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강간은 알겠는데 준강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육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접학문에 대한 지식, 알겠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네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쉽게 표현해서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형법에는 낙태죄라는 게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낙태를 했다.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에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헌재에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이 낙태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가 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낙태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떠나서 우리 낙태죄의 유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허용될 수 없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A라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전 교과서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A라는 이제 여성과 B라는 여성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여성은 이 태아가 심각한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율이 대단히 낮아요. 태어나서도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가질 확률이 크다라는 판단을 받고 낙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B는 태아는 건강해요. 태아는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임신 초창기에는 되게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 놀러갈 계획을 잡아놨어요. 황금 연휴 동안 외국에 신나게 놀러갈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오랜만에 스위트룸도 잡아놓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잡아놓고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커리어 활동에 있어서 이 임신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낙태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도덕적으로 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아직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 물론 낙태를 한다고 하면 A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B는 문제가 되겠죠.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낙태죄가 없어졌다라고 본다면 A와 B가 둘 다 낙태를 했다고 했을 때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가 A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B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린 이처럼 도덕적인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낙태라는 행위가.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전적으로 여성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남성
역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고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죄를 없애냐 놔두냐가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낙태죄는 위헌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으니까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 생식 능력을 갖추는 성인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하다 보니까 성행위를 하게 됐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학생이에요. 여자친구도 역시 여전히 학생입니다. 내가 이 애를 낳아서 부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애를 책임지고 낳아야 되는가? 낙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비단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일 때 생길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일 때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략적으로 두 개의 관점을 나눠서 설명만 해줄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맞게 똑같은 낙태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서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소개만 해줄 거예요. 자, 이 낙태를 찬성하는 이 찬성하는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 초이스라고 많이 해요. 선택 의무주의. 낙태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머리카락을 이발을 하러 가는데 그것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자르지는 않죠. 내 머리카락을 내가 자르는 것이 자유이듯이 내 손톱을 내가 자르는 것이 자유이듯이 낙태를 하는 것도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쪽이 주로 프로초이스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로초이스의 관점은 대표적인 논거로는 소유권 논거입니다. 이 태아에 대해서 모체 여성은 태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지 중단하지 않을지는 자율적 선택이다. 또 생산 논거라는 것도 있어요. 여성이 태아를 결국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평등. 남성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듯이 여성 역시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정당 방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논거들을 들어서 이제 주로 낙태 찬성 견해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특히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영역으로 접근하자면 분명히 보장될 수 있는 거죠. 낙태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근데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태아를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존재인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태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이냐?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학제적 성격인데 인간이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큰 성인은 인간이라고 할 거예요. 성인은 성인 인간이라고 하겠죠. 청소년은 인간이겠죠.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어린 아동, 어린애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유치원, 어린이집 댕기는 애들 인간입니까? 인간이겠죠.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이성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일단은 태어난 이후의 아이들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모체 안에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닐까요? 출산하기 직전, 하루 전날 인간인가 아닌가? 일주일 전 인간일까 아닌가? 한 달 전 인간일까 아닌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로 가냐면은 이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의 단계로 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배아 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생식세포로 가겠죠? 난자와 정자. 과연 언제부터 인간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문제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생산 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성이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성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줘야 된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성을 공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기를 생산하는 공장. 아니죠. 여성 역시 존엄한 인간이고 뭐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또 생산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쌤은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자율성과 정당방어. 원치 않는 임신. 어제 쌤이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계 뉴스에 이제 아프리카에 난민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10대 소년대 이제 난민 생활을 하다가 도시에서 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뭐 하루 이틀 청소 같은 거 시키면서 원래 이제 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시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금을 시키고 강제로 강간을 해가지고 애를 임신시켜서 애를 이제 낳아서 그 애를 파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모든 국가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원치 않는 임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여성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강력한 건 겁니다. 반면에 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라이프라고 합니다. 생명옹호주의. 이 관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 이전의 태아 상태 역시 인간이다. 혹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잠재적 인간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태아 역시 존엄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갈 수 있겠죠. 혹은 이 태아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더라도 잠재적 인간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태아라고 하는 것의 지위를 인간과 완전한 성인으로서 완성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권리 역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모자보건법 중에서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낙태가 허용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태아와 모체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인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건강이다 라고 해서 태아를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동등한 권리를 준다면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잠재적 인간으로서 지위는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잠재적 인간, 존엄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결국 이 낙태 반대, 프로라이프의 관점에서는 낙태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인간일 수도 있고 불완전한 잠재적 인간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 낙태 반대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느냐, 결국 당사자가 돼야지 가장 잘 알겠죠. 내가 한 집의 가장이 되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미리 고민을 해봐야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되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쉽게 성행위라고 하는 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즐겁고 좋은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숙제가 한 게 있습니다. 숙제. 숙제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윤리적 추론을 배웠죠. 윤리적 추론을 배웠습니다.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라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윤리적 추론을 배웠는데 이 윤리적 추론에 낙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낙태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가를 3단 논법으로서 한번 이번 수업 노트 필기에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노트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냥 필기한 내용에 바로 밑에 쓰면 됩니다. 알겠죠? 꼭 요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